확인하기 위해서 끝까지 소송을 간 겁니다. 그 말은 소송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 변호사님들은 요거 소송 못해요. 한 달에 10만 원씩 차감하는 게 다툼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계산식에 다툼이 있어요. 그 어느 영상을 보더라도, 변호사님 영상을 보더라도, 법무사님 영상을 보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상을 보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영상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어떠한 산식이 맞다라고 규정 지어진 산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을 끝까지 간 거예요. 그 산식에 대한 부분을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지, 어떠한 기준을 내릴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끝까지 소송을 간 겁니다. 그 말은 소송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 변호사님들은 요거 소송 못해요. 왜냐면 30만 원 받아내기 위해서, 20만 원 받아내기 위해서 500만 원을 소송 대리를 맡기는 사람이 없거든요. 전무할 거예요, 전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소액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나가 떨어져서 헬스장 사장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 산식이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명확하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승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저만의 사건을 진행을 했던 것이 아니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7월 달에 판결문이 나옵니다. 그 판결문에 해당하는 승소 내역도 차례차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만하게 소송까지 가지 않고 환불이 되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악덕 사장들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빠꾸로 끝까지 가야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소송이라고 하는 절차는 법원에서 누가 누구한테 돈을 줘라 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다시요. 너네 둘이 지금 다투고 있으니까 국가기관인 법원이 어떤 사람의 말이 합리적인지 들어줄게. 들어보니까 내 말이 맞네. 그러니까 너는 이 사람한테 돈 줘 라고 하는 절차예요. 그럼 무슨 과정이 또 문제가 생기느냐?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은 못 받아요. 법원이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법원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상대방이 나한테 줘야지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돈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았을 때가 생긴다라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스장 사장의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돈을 받게 되면 그것을 부동산 경매라고 하고요. 저처럼 헬스장 찾아가서 헬스 기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그 헬스 기구를 판매해서 돈을 돌려받게 되면 유체동산 경매, 여기 빨간 딱지 붙이는 사진 보이시죠? 이 새끼는 진짜 악질이다 라고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판결이 났으면 환불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는 뜻이잖아요. 오늘 영상은 NPL 투자를 하다 보면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팁이거든요. 유체동산 압류하는 과정을 좀 영상으로 담아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법원에 가서 계속 이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요, 준비물이 조금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먼저 확정 판결문, 집행문, 송달 증명원, 이렇게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 신분증을 같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준비물은 띄워두도록 할게요. 집행관실이라고 있어요. 집행관실. 유체동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관실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납부서와 접수증을 주는데 미리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동산 압류를 하기 전에 이렇게 경매 비용을 먼저 내는 것처럼 집행 비용을 먼저 납부를 합니다. 이 금액도 유체동산 경매 후에 가장 먼저 받는 비용이에요. 보통 법원에는 신한은행 있으니까요, 신한은행 들어오셔서 납부하시면 끝입니다. 집행관실에서 전화가 따로 올 거예요. 언제 동산 압류하러 갈 테니까 증인 2명 데리고 방문하세요. 압류를 신청을 하기 위해선 총 6가지 정도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판결문, 그리고 두 번째는 집행문, 세 번째는 송달 증명원, 그리고 네 번째는 세무자의 초본, 그리고 다섯 번째 저의 신분증,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유체동산 압류하기 위한 집행비용, 이렇게 6가지가 준비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물을 가지고 오신 다음엔요, 집행관실을 갑니다.
집행관실을 가시게 되면 동산 경매 신청서라는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에 알맞게 적어 주시고 제출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집행 비용을 납부하실 수 있는 접수증을 주실 거예요. 대략 비용이 20만 원쯤 안 나오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에 약간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 집행 비용을 납부할 때 들어가는 금액이 있고, 신한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시면 이렇게 법원 보관금 영수증서라는 것을 교부를 해 주실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팁으로 얻어갈 것은 이 접수증을 보시면요, 제가 캡처화면을 띄워드릴게요. 하단에 법원 경매 정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이 유체동산 경매에 관련된 내역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전자소송을 매우 강조하잖아요. 이 유체동산 경매도 전자소송처럼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헬스장 때문에 사건이 지금 여기까지 커졌는데 인생은 실전이다 라는 것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소송에 대한 허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대로 한다, 합법적으로. 헬스장에 찾아가서 합법적으로 빨간 딱지를 붙였고, 그리고 그제서야 헬스장 사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단 한마디도 죄송하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나 봤어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보세요? 계세요? 네, 어디시죠? 네, 여기 있는데요. 아, 예, 네, 지금 여기 전화번호로 계좌 하나 붙여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하다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헬스 환불금액, 그리고 지연손해금 12%에 해당하는 연체이자, 그리고 소송비용, 이 모든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환불을 받았어요. 그치만 헬스장 환불 금액만 받았어요. 소송 비용에 대한 환불 금액을 받질 못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악질이다 라고 느꼈어요. 소장 날리게 되면 괜히 막 송사에 휘말리느니 그냥 그거 환불해 줘라 그러고 사건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소장을 날리든 빨간 딱지를 붙이든 죄송하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고, 빨간 딱지 붙이는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법원의 집행관님께서 전날 전화를 주시고 9시에 10시에 어디로 갈 테니까 그 장소에서 만납시다 라고 해서 한 5분이면 빨간 딱지 붙이고 그냥 바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헬스장 사장이 그 다음에 출근을 해서 직원들은 막 난리가 이러니까 막 어수선할 거 아니에요. 그제서야 전화를 줬다라는 게 정말 악질인 거고, 두 번째로는 헬스장 금액만 환불을 해줬다라는 것도 제대로 이번에 한번 교육을 시켜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단계인 소송비용 확정 청구라는 소장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헬스장 환불 금액에 대한 부분은 환불을 받았고, 그 다음 소송 비용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 소송 비용을 돌려달라는 명분으로 헬스장 기구에 빨간 딱지를 붙일 수가 있는데, 또 우리는 그렇게 참교육을 시켜주면 안 되죠. 배째라고 했으니까 합법적으로 배를 째야 됩니다. 통장을 묶어버릴 겁니다. 헬스장에 입출금 내역이 오고 가는 그 통장을 묶어버릴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준비할 때 계약서, 카드 영수증, 입금증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그 입금증에 해당하는 그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 사업용 계좌가 돈이 들어가고 돈이 빠져나가고 하는 그 계좌입니다. 그 계좌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은 입출금 자체가 막혀버려요. 100만 원이 그 계좌에 들어있는데 10만 원의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은 10만 원만 묶이고 나머지 90만 원은 인출을 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은행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 다 입출금을 못하게 하는 은행들이 있어요. 이 매출 금액이 들어오고 비용이 나가는 이 계좌가 묶여버린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끝까지 가는 거야. 돈이 얼마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 환불되는 금액이 뭐 한 10만원, 20만원, 30만원이라고 해도 제가 이 드리는 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어. 관행 자체를 뜯어 고쳐야 돼. 이 과정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혹은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라고 하는데, 전부 명령은 생략하고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첫 번째는 헬스장 사장이 그냥 환불해 준다. 두 번째는 헬스장 기구에다가 빨간 딱지를 붙인다. 세 번째는 헬스장의 사업자 통장을 묶어버린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카드 결제를 했잖아요. 카드사에서 바로바로 돈을, 매출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을 준 후에 다음 달에 준다거나 뭐 2개월 후에 준다거나 기간차를 두고 매출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장을 묶어버리거나 매출 채권을 묶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들어와야 할 매출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타격이 큰 거는 아무래도 사업자 통장 자체의 입출금을 막아버리는 게 크기 때문에 통장을 묶어버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방법을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은 돈을 줘라 라고 하는 절차의 결과값만 얻게 되는 거고, 실제 돈을 받는 행위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받아내는지까지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소송 비용을 다 받아내실 수가 있어요. 이 절차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다 받아내실 수가 있고, 제일 먼저 헬스장 지급 명령을 통해서 변호사를 고용했다 라고 하면 여기서 30만원, 본안소송을 통해서 했다 그럼 여기서도 30만원, 본안소송을 통해서 환불을 안 해줘서 빨간 딱지를 붙이러 갔다, 빨간 딱지 붙이러 가는 그 소송 비용, 이 모든 소송 비용이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를 소송 비용 확정 청구 금액, 이 금액을 모두 다 청구해서 받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헬스장 사장 입장에서 볼게요. 30만원, 20만원, 10만원 안 주기 위해서 본안소송 30만원, 압류하는 금액 한 20만원 돈 할게요. 20만원, 그리고 소송비용 확정 청구 한 5만원 돈 될 거예요. 5만원 하면은 30만원, 20만원, 5만원 하니까 5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10만원, 20만원을 안 주기 위해서 버팅겼다가 10만원의 연체이자 플러스 55만원을 더 나한테 지불을 해줘야 되는 꼴이에요.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소송 과정을 통해서 받아내야 될 큰 뼈대들을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혹은 여자친구가 혹은 남자친구가 헬스장 환불로 혹은 필라테스 환불로 고통을 받고 계신다 라고 하면은 저의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요. 설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헬스장 사장님들이 이러한 관행을 좀 없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투자의 대중화, 차별화의 시작 한대우였습니다.